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직 조청년 간부들이 북괴 김정은과 또 일본 내에 있는 조청년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직 조청년 간부들이 이번 일본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역사적이며 나아가 초유의 조청년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라며 사실상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이며 획기적, 김정은과 또 조청년 최대의 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직 조청년 간부들 일본 법원 북송사업 판결 획기적, 북한 정권 조청년 압박 느낄 것, 제1북송사업의 관할권을 일본에 부여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조청년과 북한 김정은 정권 모두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직 조청년 간부들이 진단했습니다.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조청년 회원들도 내심 판결을 반길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 내의 친북단체인 조청년 간부로 23년간 활동했던 홍경의 씨는 도쿄 고등재판소 법원 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북송사업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홍경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랐죠.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그 판결은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국제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북송 제1동포 문제를 보기 시작했구나라는 겁니다. 일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없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기존의 수구적 자세에서 벗어나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북송사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4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제1한인들에게 북송을 권유한 행위와 이들이 북한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별개가 아닌 연장선상의 인권 침해로 전체 관할권이 일본 재판소에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과거 조청년 킨키 지방본부 회장과 조청년 인권협회장을 지낸 홍경희 씨는 이번 판결로 북송사업을 전면에서 선동했던 조청년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홍경희 씨는 앞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일정한 법적 압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발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니까 조청년도 김정은도 좀 곤란하겠죠. 과거 조청년 산하 조선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조청년을 해부한 책 조선 청년을 출간했던 박두진 코리아 국제연구소장도 이번 판결로 김정은과 조청년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송사업은 주범인 북한 정권이 기획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본 내 거점인 조청년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청년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일본 재판소가 이것을 재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면 조청년이 여러 가지
이에 대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자료를 내라 하면 자료를 내지 않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조총련은 최악의 상태, 최악의 악재입니다. 그러면서 누나와 부인의 가족 모두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북송사업 피해 가족인 박 소장은 과거 조선대 교원 시절이었던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맞아 조총련이 펼친 충성의 선물 캠페인 선동으로 제자 200명을 북송한 아픔도 잇따라며 북송사업은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두진 소장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지상낙원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상낙원입니다. 북한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식주가 보장이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자기 희망대로 취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을 퍼뜨리고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마비시킨 것은 조총련입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당시 많은 제일한인들은 조총련의 선전을 모두 믿지는 않았다라며, 그러나 일본 매체가 이에 동조하고 시민단체들과 여러 정당이 지지했고 북한에 다녀온 일본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포들이 선전을 신뢰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일한인 3세로 조총련 산하 은행 지점장을 지낸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등학교까지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에 다닌 박향수 씨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향수 씨는 이 많은 사람을 속여서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네 가족도 보냈지만 그래서 남은 일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까? 말도 못하고 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꼭 청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조총련이 한 번은 북송 사업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동포들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향수 씨는 조선학교 시절 북송 사업은 조총련의 엄청난 업적이자 실적으로 배웠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정착한 외삼촌 가족을 보기 위해 어머니와 북한을 2번 방문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 사업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밖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향수 씨는 북송 사업이 일본에서 이렇게 크게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관계자, 가족은 그나마 우리가 잊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게 북한에 있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일,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잊혀집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간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 조총련 산하 조선청년동맹 전임이자 도부현 부위원장을 지낸 박권일 씨는 아버지의 큰형과 작은형, 가족이 모두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정착해 피해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권일 씨는 특히 지난 1988년 평양으로 가 1년 동안 사상교육을 받기도 했었다라며 당시 북한에서 만난 큰아버지와 사촌 누나가 북한 체제를 조용히 비판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나무랐던 게 지금도 부끄럽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박권일 씨는 큰아버지들이 선전이든 어찌됐든 자기 의사로 가셨고
왜 가셔서 이리저리 말하는가? 우리 수령님,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일 열심히 하시고 장군님 배려에 보답하고 혁신자로 살아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박권일 씨는 그러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여러 혼란이 생기면서 2001년 조총련을 탈퇴했고 조선학교에 다니던 자녀들도 일본 학교로 전학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시청하면서 과거 큰 아버지들이 토로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위문이 풀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조총련의 등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조총련을 해체하고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권일 씨는 북한에 뭘 해도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총련을 고소해야겠지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회로 조총련을 해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총련 해체 계속 압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와사키 선생이 정말 엄청난 노력,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박 씨는 조총련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내에 동포 단체 역할로 한정하면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가르치는 등 긍정적 역할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과 공동 운명체 역할을 하고 북송사업 등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조총련은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전 조총련 관계자들은 그러나 북송사업에 대한 이번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앞으로 북한 정권과 조총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조총련 탈퇴 후 일본의 인권단체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홍경희 씨는 북한 당국이 이번 판결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의식해 북송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을 좀 더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앞으로 북한 당국에 압력이 될 만한 뭐냐 하면 북한에 사는 제1교포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좀 억제할 만한 이런 하나의 판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홍 씨는 북한에 사는 제1교포들 중 무고하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며 이 문제가 국제화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역사적인 판결은 일본 내에 있는 조총련을 해체하고 나아가 일본에 있는 북한 김정은의 자산, 북한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왔다라며 초유의 조총련 해체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일본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 조총련 해체에 모든 여론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국군 포로들과 납북 어부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북한에 줄 돈을 임종소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망초의 박영선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